지혜로운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지혜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를 숨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여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른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65세의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손을 놓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제 아이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지혜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해주세요. 더 많은 가슴 따뜻해지는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 아이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신의 건강입니다. 68세의 이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미숙 할머니는 항상 무릎이 아프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라고 하더군요. 의사들은 제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건 관절염입니다. 저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딸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후 제 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번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릎은 괜찮으세요? 약은 드셨나요? 아프신가요? 저는 매주 주말에 달리기를 하고 할머니를 주 2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제 딸이 자신의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일도 지연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아이들과 놀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미숙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잘못 말한 걸까요? 저는 딸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주었나요? 그런 생각을 하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약을 먹고 나서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고생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다른 곳도 아픈 건 아니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미숙 할머니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아픈 곳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힘든 경험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미숙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할까요? 제 건강 상태를 적절히 숨기는 게 두려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숨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선택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에요. 72세의 김영수 씨는 다릅니다. 김영수 씨도 당뇨병을 앓고 있고 그의 혈압도 높습니다. 그는 병원에 자주 가야 해요.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건강 관리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정기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정기 건강 검진은 좋은 일이에요. 김영수 씨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당이 높아도 혈당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혈압약을 복용해도 목적은 예방일 뿐이에요. 그는 외식하러 간다고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여전히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김영수 씨도 편안하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김영수 씨가 넘어졌어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갔어요. 제 아들은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당신은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때서야 김영수 씨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사실 저는 당뇨병이에요. 당신들을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들은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감사함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세요. 이 경우 중요한 점은 있어요. 김영수 씨는 완전히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요. 당신의 건강 관리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는 병원에 가야 했어요. 저는 그저 심각성을 덜기 위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완전히 숨기지 않되 적절하게 하는 거죠. 문제는 조정하는 것이에요. 다른 예를 드릴게요. 이것은 75세의 박선희 씨의 이야기예요. 박선희 씨는 몇 달 동안 기침을 했어요. 이 일이 계속되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병원에 갔을 때 폐렴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약을 먹고 치료해야 했어요. 저는 해냈어요. 박선희 씨는 걱정했어요.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결국 박선희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기침이 나는데 아마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서 받은 감기약을 먹고 있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제 딸은 저에게 감기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박선희 씨는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2달 후 할머니의 상태는 완전히 호전되었습니다. 다른 엄마는 그녀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박순이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건강합니다. 당신의 딸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69세의 최혜경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맞아요. 최혜경 할머니는 작년에 유방암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것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걱정할까요? 나는 내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혜경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수술도 혼자서 했습니다. 회복 시간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건강검진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수술 후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6개월 후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내가 완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는 작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최혜경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나는 당신이 불필요하게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부모가 자녀를 속이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아니요. 이것이 사랑의 지혜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을 하고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가 멈춰야 할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하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하지 마세요. 만약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 관리라면 괜찮습니다. 적절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당신의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특히 이런 것들은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지만 술은 마시지 마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약간 나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약을 먹는 것도 건강관리의 일부분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예방조치입니다. 가세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나에게 말해야 합니다. 가세요.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건강관리는 적절한 것입니다. 적당히 이야기하세요.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지혜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을 유지하세요. 다음은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부모의 재정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73세의 정영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좋지 않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집세를 내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진말수 씨는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할까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요즘 사업이 너무 안 좋아. 집세를 내는 것도 힘들어.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아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서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아들은 즉시 돈을 송금했습니다. 진말수 씨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너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전화를 해서 사업 상황을 확인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괜찮으세요?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었나요? 아버지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아들은 심지어 자신의 생활비를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제 자녀의 학비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여행도 취소했습니다. 정영수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표정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영수 씨는 그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70세의 김철호 씨는 다릅니다. 김철호 씨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연금으로만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비도 비쌉니다. 하지만 절대 아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도 생계를 위해 바쁘게 지낼 것입니다. 저는 불필요하게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김철호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후에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힘들지만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조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운동을 하니 좋습니다. 용돈을 벌 수 있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호 씨는 계속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드디어 조금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일에 익숙해졌고 제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그때조차 아들은 아버지의 실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철호 씨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영수 씨처럼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게 좋은 걸까요? 김철로 씨처럼 숨기는 것이 더 나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김철로 씨가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건 정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재정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비싸고 생활비는 높아졌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67세의 박경자 씨 이야기도 들어볼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그녀에게 더 절약이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녀의 연금도 줄어들었고 생활비는 빠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은 갓 결혼했는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박경자 씨의 집은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생활비를 가능한 한 낮추었습니다. 저는 외식하는 일이 드물고 새 옷도 사지 않습니다. 제 딸은 가끔 물어봅니다. 엄마, 돈 괜찮아? 질문을 받으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미리 준비해놨거든. 나도 연금을 받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은 그녀의 딸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엄마는 그걸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박경자 씨는 이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의 딸은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직장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도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때서야 박경자 씨는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 것입니다. 그녀의 딸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힘든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박경자 씨는 정말 지혜롭습니다. 딸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이 여유가 있을 때 도와줍니다. 저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숨겨야 할 것은 안 됩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면 저에게 말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74세의 조선덕 씨 사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덕 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다. 집도 담보로 사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숨길 방법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저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들, 우리가 곤란해졌다. 저는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잃었다. 집까지 잃을 것 같은 기분이다. 아들은 매우 놀랐지만 즉시 도와주었다. 저도 변호사를 고용했다. 제 집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완전히 필요하다. 그것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다르다. 자녀에게 삶이 조금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용돈이 부족해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괜찮다고 느껴요.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대화하세요. 저는 두려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떠안지 않아도 돼요. 이금순 65세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해 보세요. 사실 삶은 매우 힘들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요즘 집에서 밥을 먹어서 돈이 많지 않아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외식을 그만두고 나서 정말 건강해졌어요. 쓸 돈이 많지 않아요. 아들이 말하길 어머니는 매우 절약하셔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금순도 편안함을 느껴요.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능한 한 숨기세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삶이 힘들어질 때 술을 마시지 마라고 말하지 마세요. 돈이 부족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뭔가를 사고 싶지만 돈이 없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의료비가 너무 많아도 저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최선을 다하세요. 대신 이런 상황에서는 해야 해요. 꼭 말씀하세요. 당신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을 때는 목소리를 내세요. 사기를 당했거나 큰 빚이 생겼다면요. 꼭 말씀하세요. 집을 지을 위험이 있을 때 말씀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말씀하세요.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만약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하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당신의 자녀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외로움과 감정적인 고통은 정말 어렵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70세 한순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아요. 제가 당신에게 전할게요. 한순이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매일이 그렇게 길었어요.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곁에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움을 느껴요. TV를 켜도 소리만 들려요. 그게 전부예요. 한순이가 딸에게 전화해요. 딸아, 엄마는 너무 외로워. 아빠가 없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외로워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딸은 매우 놀랐어요. 그럼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아니면 엄마가 더 자주 오실 거야. 그 후 내 딸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 나는 매일 엄마에게 전화해. 매주 주말마다 엄마 집에 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와. 나는 해냈어. 처음에 나는 한선이처럼 느꼈어. 조금 덜 외로운 기분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 내 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어. 맞아, 남편이 불평해. 그가 시어머니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은 부차적인 존재야. 아이들도 엄마를 자주 그리워해. 나는 그게 이상해. 왜 엄마는 할머니만 방문하는 걸까? 우리를 농담하는 건 아니지. 한선이가 이 말을 듣고 슬퍼했어. 나는 아파. 나는 딸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내 외로움 때문에 모두 나는 힘든 상황이야. 한선이는 그것에 대해 후회했어. 나는 혼자서 그것을 견디기를 바랐어. 반대 상황을 고려해보자. 이것은 72세 김정자 할머니의 이야기야. 김정자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어. 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았어. 맞아. 외로움은 한선이와 같아. 여전히 그렇지. 하지만 김정자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런 건 아니야. 아들은 분명히 바쁘겠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 내 외로움 때문에 아들 가족이. 이 일은 어렵지 않아. 김정자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 나는 지역 노인센터에 가기 시작했어.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과 친해졌어. 나는 요가 수업도 등록했어. 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어.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어. 나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나는 할 일이 생겼어. 6개월 후 나는 덜 외로운 느낌이었어. 줄어들었어. 나는 아들에게 말했어. 요즘 노인센터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 맞아. 나는 운동하고 즐거워. 걱정하지 마. 아들은 안심했어. 그의 엄마는 매우 활발해. 그건 좋은 일이야. 김정자는 만족감을 느꼈어. 그녀는 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했으니까. 그녀는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했어. 당신은 누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물론 김정자가 더 지혜로워. 만약 당신이 자녀에게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정말 도움이 될 거야. 그것은 부담이야. 아이들도 자신의 삶이 있어. 그들은 일과 가족이 있어. 하지만 나는 부모님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해.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68세 박수정 할머니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 내가 이야기해 줄게. 박수정은 남편과 좋은 관계가 없어. 그런 건 아니야.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는 자주 다퉈.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우울해. 박수정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고 있어. 나는 내 딸에게 불평했어. 딸아, 아빠는 정말 고집이 세. 그렇지.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짜증만 납니다. 집에 있는 게 싫어요. 딸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어요. 사실 제 딸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저는 남편에게도 불평했어요. 부모님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결국 딸의 가족까지 우울해졌어요. 박수정은 이런 모습을 보며 후회했어요. 분명 제가 뭔가 잘못 말했겠죠. 저는 딸에게만 고통을 주고 있어요. 반면에 69세의 최영희는 다른 상황이에요. 최영희도 남편과 갈등이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저는 부모님께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최영희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녀는 그것을 찾았어요. 저는 상담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결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와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게 돼요. 아들의 부모님은 아주 잘 지내요. 그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최영희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요.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74세의 임경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만약 치매가 늦게 오면 어떡하죠? 제가 아플 때 누가 저를 돌봐줄까요? 저는 이런 걱정을 딸과 나누어요. 딸아, 요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 나중에 제가 아프면 어떡하죠? 치매에 걸릴까봐 두려워요. 딸은 엄마의 걱정이 전염되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니 저도 그래요. 저는 걱정이 많아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결국 제 딸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는 엄마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 여러 검사를 요청했어요. 결과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스트레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만약 엄마가 다시 걱정하면 어떡하죠? 임경숙 할머니는 딸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다 떨쳐버렸어요. 반면에 70세의 조은이 참으로 현명해요. 조은이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저는 심리학자와 대화했어요. 저는 노인의 우울증에 대해 연구했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방법을 배웠어요. 제 걱정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저는 제 건강을 잘 챙기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있어요. 평온함을 느낍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 건강하길 바래. 이렇게 말했었지. 은희조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아들 걱정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만약 당신이 손을 놓으면 자녀도 힘들어질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걱정이 돼요. 이건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고독은 새로운 활동이나 모임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울감을 느낀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불안은 종종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해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상담을 통해 결혼 내 갈등을 해결하세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음에는 자녀와 대화하세요. 최근에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평온함을 느껴요.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지만 여전히 걱정이 돼요. 그때 아이들도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제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것은 세 번째 부분이에요. 그건 비밀이에요. 고독과 감정적 어려움은 종종 혼자 느껴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자녀를 속이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만을 가져다 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녀가 부모 걱정하지 않도록 당신은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어요. 부모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지혜예요. 저는 이전에 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효과적인 비결을 공유했어요.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세 번째는 고독이에요. 그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싸움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신청해야 할까요? 현명한 부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당신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76세의 윤복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윤복선 씨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윤복선 씨는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사실 그녀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녀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요. 게다가 재정 상황도 꽤 어렵습니다. 그녀는 매우 외롭다고 느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자신의 건강을 정말 잘 챙기고 계세요. 엄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요즘 엄마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아들들은 엄마가 여전히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들이 엄마에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시작되었어요. 엄마가 건강하셔서 기뻐요. 정말 편안해요. 그래서 엄마는 그들의 건강을 더 자주 물어보세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연락했지만 이제는 정말 궁금해서 연락한답니다. 윤복순도 아들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화가 더 편안해졌어요. 대화의 내용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게 되었어요. 날이 밝아졌어요. 오늘 노인센터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요즘 건강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좋아요. 아들들도 엄마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흥미로워요.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기분 좋게 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니까요. 그 결과 가족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73세의 김병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극복했어요. 김병철 씨는 전립선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했어요. 큰 수술은 아니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요. 그것은 필요했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건강검진 중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 저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어요. 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딸은 아버지가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잘하고 있어 라고만 말했어요.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김병철 씨는 스스로 회복했어요. 한 달 후에 그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딸의 검사 결과도 아주 좋았어요. 그녀는 신에게 감사해요 라고 말했어요. 김병철 씨는 매우 자랑스러워요. 필요 없는 걱정을 딸에게 주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즉시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세요. 저는 두려워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요. 그것은 당신에게 해결책이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줘요. 저에게는 아픔이 있고 그것은 힘들어요. 대신에 당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대신에 저축하세요. 그들은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해요. 외로워서 힘들어요. 대신에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의 자녀의 반응도 그렇게 될 거예요. 변화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는 대신에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부담이 아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69세의 서명희의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서 씨는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맡겼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무력감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제 아들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그건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첫마디가 항상 잘 지내?로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저는 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찾아낸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서명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밝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 좋습니다. 대화도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새로운 활동이 궁금합니다. 운동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걸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졌습니다. 70세의 박수 씨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수 씨는 딸과의 대화 전에 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매주 긍정적인 소식 3가지를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습니다. 항상 이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웃긴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박종수 씨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제 딸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건강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새로운 활동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만이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똑똑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 좋은 결과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74세의 이수경 씨는 이 방법을 3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제 큰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승진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에 기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수경 씨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는 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자립해서 아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취미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 모임은 훨씬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부담을 안고 있었죠. 분위기가 밝고 즐거워졌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기쁩니다. 어머니가 항상 밝고 건강해 보이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생존을 위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남용하지 마세요. 개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넷째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활용하세요. 의료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게다가 당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걱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편안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됩니다. 당신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경제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문제를 털어놓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만 이루세요.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멋진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도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노후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일하는 3가지 비밀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경제적 어려움, 셋째는 외로움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싸움입니다. 이 3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제 이해하셨군요. 이것은 나쁜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지혜입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진심입니다. 조정희 씨, 78세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저에게 부담만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 그것을 하고 있고 매우 좋습니다. 단지 소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후 아이들이 저와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조정희 씨가 말한 것은 맞습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어 그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자녀의 삶은 더 성공적일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가족이 화목해질 것입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것입니다. 부모님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당신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 일을 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제가 지금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 문제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저의 감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죠?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만약 당신이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 가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세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만약 외롭거나 우울하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바로 시작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네 번째 단계는 대화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자녀에게 당신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대신 긍정적인 변화나 좋은 소식만을 그들과 나누세요. 저는 제 건강을 매우 잘 챙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더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한두 번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려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뚜렷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두려워요.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봅시다. 72세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 병에 대해 자녀에게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대신 저와 더 자주 연락하세요. 저도 제 건강을 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69세 박철민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전에는 딸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불평했습니다. 그 후 제 딸은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지금은 제가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만 말합니다. 제 딸은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저도 더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75세 최순자 씨의 변화입니다. 정말 멋져요. 남편을 잃은 후 매우 외롭다고 느껴요. 아들에게 내가 외롭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방법을 배우고 나면 파티에 가세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정말 좋아해요. 아들에게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아들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저는 아들을 더 자주 체크해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엔 아들에게 속인 것 같아서 안 좋았어요. 결과를 보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어요. 두렵기도 해요. 당신의 삶은 더 건강하고 독립적이에요. 그건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연습할 때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첫째,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명이 위협받거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숨기지 말아야 해요. 그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둘째, 남용하지 마세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연락하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뻔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노력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세요. 반드시 결제하세요. 좋은 결과만 공유해야 해요.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3가지 비밀을 지키면 자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정말 사랑해요. 다음은 그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부모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삶에 집중할 수 있어요. 두렵기도 해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부모로서 당신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독립적으로 은퇴하는 것은 그런 지혜를 가져다 줄 거예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이 더 좋아질 거예요. 만족감도 높아져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삶이 현재보다 더 풍요롭고 완전해질 거예요. 이것이 현명한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삶이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질 거예요. 부모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저는 스스로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관리하는 부모예요. 부모는 모든 면에서 자녀에게 의존해요. 아니요. 하지만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뿐이에요. 이런 부모들이 당신에게 알려줄 거예요. 당신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 재정적 어려움, 감정에 대해 자녀와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 좋은 소식만 전하세요. 꼭 알려주세요.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거예요. 두렵기도 해요.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도 더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려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대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매일매일이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미소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